이 언론과의 이 접촉, 예. 인터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예. 올해도 뭐 신년 기자회견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사실은 용산으로 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언론에서 뭐 호평했던 부분이 도어스태핑이 아니었습니까? 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고 이제 아예 기자들과의 뭐 어떤 인터뷰 이런 거는 사라진 것 같아요. 외신과는 하겠지만 그것도 서면 인터뷰 많이 하던데. 어이가 없고 저는 어떻게 오늘 봐야 됩니까? 바이든 날리면 1차 판결 난 것도 아. 어이가 없어요. 그거 보면은 맞아요. 이게 국민들이 다 이거 다 들어본 내용이고 영상인데 결국에는 이런 걸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떤 모호함에 의존한 판결을 내려버리다니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판단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정정 보도 하라고 그러고 MBC한테 전문가들이 왜 판단 못 하겠어요? 전문가들이 바본가? 그럼 그거 판단 못하면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 대한민국 국민 다 듣고 예 이미 판단 끝난 사안인데. 그래요. 뭐 MBC는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네. 항소해서 저걸 정정 보도 없을 것 항소해야죠. 같은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네. 저거를 그냥 주구장창 방송을 하자. 저 내용을 정정 보도도 하면서 예. 매번 매 시간마다 하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MBC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제 언론과의 접촉을 좀 피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디어에 대한 관점이 예?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뭘 흘려주면 그거 받아 쓰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부 법조 취재를 할 때 검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왜곡된 언론관이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정보가 통제되어 있으니까 뭐 기자들이 대검찰청에 쳐들어갈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누군가가 흘리는 정보 속에서만 취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조였다 풀었다 하는 언론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국민이 수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부 취재나 아니면 대통령실 취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질문을 결국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대신 그럼요. 물어보는 과정인데 네네. 그 인터랙션의 과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법조 취재나 검찰 취재 같은 경우에는 뭉개면 땡이거든요. 예, 뭉개면은 국민이 뭐 사실 별로 질문하는 경우도 없지만은 그냥 자기들 불리할 땐 숨어버리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나와서 떠들고 이거 되는 건데 국정이라는 건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물어보면 어딘가는 답변하기 곤란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잠수할 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방식을 포기한 거겠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군 교재에 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해서 좀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신원식 장관한테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한다라는 말은 뭐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이 아니면 국방부가 오히려 너무 방어적인 자세 아니냐. 만약에 독도에 대한 우리 주장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 협력을 안 한다? 그건 애초에 그거는 신뢰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원래 그런 군사적 협력이라는 것은 신뢰 관계가 있으면은 각자의 그 상황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가지고 분쟁 지역이라는 식으로 기술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냐는 거죠.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미일 외교에서 국민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 그렇게까지 잘 보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저만 해도 처음에 미국에 이제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럴 때 뭐 영어 연설한다 그러고 할 때 야 저렇게까지 하면 뭐라도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 취해 오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큰 변화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보면은 전형적인 의전 잘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외교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 이른바 뭐 퍼주기 외교 이걸 좀 하고 있다라는 막 영국 가가지고 뭐 몇 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오고 이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영국 왕 벤틀리 타봤는데 72억짜리인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거나 뒷담만 하고 있고 아니 난 대통령께서 아무리 뭐 그냥 재밌자고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영국의 왕의 벤틀리를 탄 거를 왜 그걸 얘기해요? 72억짜리 차를 탔는데 뭐 두 대가 144억이고 그런데 뭐 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네. 이 보면은 아니 나름 대접해가지고 좋은 차를 진짜 그래서 액면가로 172억짜리 차를 태워줬으면은 야 정말 뭐 영국과의 우리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게 뭐냐고요, 진짜. 뭐 많이 만나 보셨으니까 윤 대통령. 아 근데 메시지가 너무 상식 초월하잖아요. 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70억짜리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외교 네. 그리고 뭐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교에 대해서도 너무나 지금 편중돼 있다. 편중된 네. 외교고 우리가 얻는 게 과연 뭐냐? 국익을 위한 외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엑스포 유치 실패해가지고 아 그렇죠.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잼버리 사태 파행에 의해서는 그때는 뭐 전북이 잘못했다 이렇게 네. 좀 몰아가다가 부산 엑스포 실패하니까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 가서 우리 모두의 실패란 말도 누가 했지? 사과도 하시고. 사과도 하고 떡볶이도 뭐, 먹고 우리 모두의 뭐 그런 거. 그런 아니. 얘기도 했죠.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러냐 진짜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고. 외교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좀 여쭤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계속 안 보여요. 네. 네덜란드 이후에 뭐 어떤 일정을 소화하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일정이 이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거부권 행사가 됐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이제 추천 한번 해주겠다. 네, 제2부속실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서는 대응하는 카드로 나온 셈이란 말이죠.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얻어맞기 전에 했었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얻어맞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은 얻어맞아서 가지고 이제 더 맞기 싫으니까 하는 건데 네. 늦었다. 그렇게 뭐 특검관찰제도 제도가 새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이게? 그 기간 동안에 전혀 고민하지 않다가 선거가 되니까 다급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데 진정성이 없죠.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으로 네. 그러면 요즘 이제 나와서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뭐 준비하시는 모르겠지만 이성윤 검사장 같은 사람 나올 수 예. 있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특별감찰관 야당이 추천하는 거 받아들이겠다는데 야당이 막 이성윤 검사장 추천하면은 그거 재밌겠네요. 그러면 난리 나긴 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받아들이겠죠. 제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걸 정무적으로 상황 해결하고 싶으면은 특별감찰관은 이제 대통령실 안에 일을 살피는 거,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 국정 전반을 살피는 감사원장을 야당 추천으로 하도록 한번 제안해 보자. 저는 야당도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게 정례화가 되면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되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두려워할 텐데 대신 국민들은 야 대통령이 저 정도로 통 큰 결단 내렸으면은 저것도 지켜보자. 만약 이거를 반대하고 김건희 특검만 고집한다 그러면 야당도 좀 정략적인 모습 아니냐 이렇게 받을. 근데 그런 역제안을 하기보다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질질 끌고 가는 방식을 선택한 게 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이거 제2 요구 표결 찬성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천 끝나고 표결하면 그렇죠. 근데 공천 지금은 끝나고. 표결 시점을 정확하게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어할 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올 줄 몰랐냐고요. 제가 김기현 대표 만난 날 김기현 대표한테 말했거든요. 이거 대표직 사퇴 전에 예, 그날 이거 특검 이렇게 가면은 네. 거부권 행사하는 건 15일 이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제2 의결을 언제 할지 이제 그거는 국회의장 정하기 나름이다. 그대로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예. 대비를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거고 김기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지금도 연락을 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오해받을까 봐 연락 안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 연락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허. 예. 왠지 같이 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런 느낌이 네. 확 드는데 저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여당의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보면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동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시가 투자 관련 네. 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불편했던 그 부분을 풀어줘서 뭔가 이제 표를 얻어보겠다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증시부양책으로 이것저것 무슨 뭐 공매도 금지란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작년부터. 정면으로 개혁신당은 그 한국 주식의 저평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저희가 공약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관통하는 공약을 저희가 할 건데 나오나요? 사실 이게
우리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또 이게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주식을 좀 하시는군요. 아니요, 아예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변호사하면서도 예. 재산은 어느 정도 있으시고요. 그 투자 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예. 그 정도로까지 하고 책도 쓰셨어요. 이런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 가지고. 야.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또 하니까 워낙 안이 좋아가지고 예. 그 포퓰리즘적인 정부의 그런 부양안과 다르게 우리는 핵심을 꿰뚫는 그런 공약을 내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그 정강정책 10대 예, 정강정책에 정책안에 들어갈 거고 주식 투자자 여러분이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정면 우리 대결 하겠다. 천하용인의 새로운 멤버. 김용남. 들으면 깜짝 놀라나요? 예? 아니 그냥 말이 돼요 그냥. 그리고 어. 잘 준비돼 있어. 김용남 의원이 솔직히 뭐 박 기자가 관심 있으면 가봐도 되는 게 김용남 의원 이거에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 있어가지고 의외입니다. 이 쓰임새가 의외입니다. 또 김용남 의원이. 이 천하용인 예. 시즌 2 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예. 앞으로도 그런 비중 있는 인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준비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컨셉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오픈해야 되고 우리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을 모신 건 뭐냐면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이준석을 상대하고 싶으시겠지만은 네. 김용남 의원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앞으로 펼쳐질 정치 상황이 예. 재밌을 것 같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소회를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그 어쨌든 CEO에서 창업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당 대표는 원래 당이 있었던 거고 대표를 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힘든 거는 없으세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안 봐서 좋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뭐 당원들 저도 좋아하고 다 했지만은 저랑 일부러 충돌을 하려고 달려오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에서. 예. 그 사람들 지금 나 윤핵관 호소인이야 제가 부르고 했던 사람들 음. 참 그분들 재밌게 드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최근에 보면은 뭐 포항에 있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이미 포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대통령과 친분 관계 높은 그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네. 뭐 송파병의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또 이준석 까기 대열에 계시더니만은 요즘 또 뜸한가요? 대통령의 최애 행정관인 김성용 행정관이 그치. 가가지고 거기서 밭을 갈고 또 배현진 의원이 손잡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김근식 위원장은 또 지하철역에 피켓 들고 오랜만에 나가시고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지 별 수 없습니다. 그게 다. 그렇네요. 예. 다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다들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당히 하셨어야지. 적당히 했어요. 그래요. 49,651명입니다. 지금 예 안타깝게도 5만 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5만 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오마이뉴스의 도전은 실패했다라고 보고 그래도 100명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신당.kr 오늘 늦게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은 개혁신당 함께 하시려면 신당.kr로 가입해 주시면은 100명을 그 추천 인원에 오마이TV나 오마이뉴스를 기입해 주시면 100명을 넘으면은 제가 네. 아침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마이TV에서 오늘의 보수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100명이 될지 안 될지 나중에 꼭 알려주시고요. 네. 자, 항상 이준석 대표 이제 모시면은 네.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래도 일정이 또 있으시죠 뒤에? 예 있습니다. 오늘 또 훌륭한 영입 인사를 하나 또 해야 누구예요? 예?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입니다. 카메라 보낼까요 저희가? 미행은 안 됩니다. 미행은 안 됩니다. 따라갈까요? 미행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오늘은 이렇게 예. 보내드리고 예. 저희가 이제 이 오마이TV 쓴 100명이 안 되더라도 예. 또 종종 나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신당 진행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이거 말고 들으시는 거 말고 예.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개혁신당에 저희가 지금 개혁신당에 왜 들어왔는가 수기를 저희가 이제 당원들이 이제 공모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특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신당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보수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과거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뭔가 역사적 관점이나 이런 것에서 이견 때문에 보수가 보수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음.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온다는 느낌이었으면은 저희가 이런 신당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니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부끄러웠던 어떤 보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탈피하고 또 반대로 내가 정책적 관점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만약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있다면은 그분들도 개혁신당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